자,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들 먼저 수년. N개중 R개를 뭐 하는 거? 수녀를? 뽑는 거? 나열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수학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 기호를 써서 아니 N P 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N명 중에서 R명 뽑아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누구누구 세울 거야. 그럼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중에서? P라는 N명 중에서 한 명 골라다가 세워주면 되고, 그럼 첫 번째 줄 한 명 섰으니까 몇 명 남았나? N-1명 중에서 한 명 골라다가 두 번째 줄에 세워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줄에 세워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몇 번째에 있는 애? 얼번째. 여기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여기가 얼번째 자리. 그 얼번째 자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녀를 계산을 했었죠. 예를 들면 이거 무슨 뜻? 몇 명이 있는데?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몇 명만 줄을 세우겠다? 3명만 줄을 세우겠다. 그럼 줄 세운다는 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첫 번째 누가 올 거고, 두 번째 누가 올 거고, 세 번째 누가 오든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애 결정해야 되잖아.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4명 중에서. 마지막 자리는 3명 중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이 얼번째 들어와야 되는 숫자의 모양이 n-r 플러스 1이 당연히 맞지만 이거 의식하지 말라고 그랬지? 중요한 건 수녀를 계산할 때 전체에 있는 인원수 또는 개수, 그 개수부터 곱셈을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계산을 하면 된다.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까지 곱하면 되느냐? 곱해지는 숫자가 3개가 될 때까지. 얘부터 시작해서 뽑고 있는 개수만큼 하나씩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곱하다 보면 그게 수녀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고 얘기했었어. 맞나요? 맞아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 10p3 어떻게 계산하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끝. 그렇게 내가 인원수를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n명이 있다. 그 n명 중에서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얼명만큼만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처음에 있는 애들은 전체 있는 인원 중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인원수만큼의 가지수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한 명씩 설 테니까 인원수가 줄어들 거야. 그 줄어들고 남은 인원들 가지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필요하다면 더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맞나? 그게 수열이었던 거고, 조합은 뭐 하는 거? 뽑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조합의 표현을 우리는 NCR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합 계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 우리 조합 계산 어떻게 했었는지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친구들 없어? 그 n-r 아닌가? 맞아. 그거 이제 계승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조합이라는 건 수녀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어. 수녀하고 조합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더라? 수녀과 조합의 차이? 순서를 고려할 거냐, 순서를 무시할 거냐. 그래서 조합을 계산할 때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수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 계산을 수녀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 상태로만 놓으면 얘하고 얘가 답이 같아져 버리는데
얘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계산 결과고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뭔가 처리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처리는 여기서 누구를 제거하는 방법을 뭐만 빼면 돼? 얘를 조합으로 바꾸려면 다시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계산할 거야. 그런데 순열을 계산한 이 결과 안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 순서가 계산된 부분만 제거해주면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이거 순서 있는 거 맞지? 순서대로 지금 몇 명이 서 있는 거지? 얼명이 서 있는 거야. 그럼 얼명이 순서대로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숫자로 말해볼까? 3명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야? 6가지. 왜? 3명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놓일 수 있는 방법이 6가지가 맞아. 왜 6가지인데? 계산해봐. 3명이 줄 서려면 있는 인원 3명 모두를 줄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구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될 때까지 3개 될 때까지 곱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다인이가 말한 것처럼 6가지가 맞죠. 그럼 얼명이 줄 서 있을 때 그 얼명 가지고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3명 가지고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면 얼명 가지고 줄 설 수 있는 방법은? 알겠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럼 얼명을 싹 다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얼팩토리를 가지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NPR은 N명 중에 얼명을 뽑아놓고 선생님 말 잘 들어. NPR이라는 것은 N명이 있는데 그 N명 중에서 먼저 얼명을 뽑아. 그런데 뽑은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뽑고 난 뒤에 그 뽑힌 얼명을 일렬로 순서대로 줄을 세운 거거든. 그래서 뽑고 난 뒤에 줄 세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복습하고자 하는 이 조합은 뽑는 것까지만 하는 거라는 거지. 여기는 뽑고 난 뒤에 일렬로 세워놓은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뽑은 것까지만. 그러니까 이 순열을 얼명을 뽑은 상태에서 줄까지 세운 게 순열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다시 얼명을 뽑고 난 뒤에 적어줄까? 뽑았어. 그리고 난 뒤에 줄 세운 거거든. 뽑은 게 NCR이야. 뽑은 게 NCR. N명 중에 얼명을 뽑은 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라고. 그런데 이 NCR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열이라는 게 여기까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한 거야? 얼명을 줄 세운 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얼명을 뽑고 난 뒤에 그 뽑힌 얼명이 누가 첫 번째 갈 거고 누가 두 번째 갈 거고 누가 세 번째 갈 거고 누가 마지막에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얼명을 순서대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얘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 전체 순열을 얘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지. 뽑고 난 뒤에 줄을 세워놨다면 순열, 뽑은 과정만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다 잊어버렸을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다시 가볼게.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지? 그럼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10P 몇 명 줄 서 있는 거지? 2명 줄 서 있는 거야. 2명 줄 세울 거야. 그럼 순열이라는 건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누가 첫 번째 올 거고 누가 두 번째 올 건지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한 명 올 건데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 올 거고 한 명 섰어 여기에. 한 명 누군가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지? 9명 남았어. 그 9명 중에서 몇 명 골라다가? 한 명 골라다가 두 번째 줄에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열 계산은 이렇게. 순열 계산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얘부터 시작해서 뽑고 있는 숫자만큼의 곱셈을 진행해주면 된다는 거지. 10부터 시작해서
곱셈의 개수가 2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만약에 이걸 뽑기만 한다면 10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할 거야. 그 뽑힌 애들이 누가 왼쪽에 설 거고 누가 오른쪽에 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2명이 뽑혀 있는지만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그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내용이 같아. 뭐만 달라? 여기는 2명이 뽑힌 것까지는 똑같지만 그 뽑힌 2명이 뭐 하고 있다고? 순서에 맞게 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순열이었던 거고, 여기는 뽑힌 2명까지만 몇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해놓는 걸 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어떤 2명이 뽑혀 있는지가 궁금한 게 조합, 어떤 2명이 뽑혀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궁금한 게 순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순열이야. 이거 순서 생각하고 맞지? 그런데 조합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뭐를 무시해야 된다고? 순서를 무시해야 돼. 지금 순서 몇 명이 서 있는데? 2명이 서 있잖아. 2명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누가 오른쪽인지, A가 왼쪽이고 B가 오른쪽인지, B가 왼쪽이고 A가 오른쪽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른 경우로 생각하고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조합으로 바꾸려면 여기 있는 몇 명이? 2명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몇 명 줄 서 있다고? 2명. 2명이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2명 가지고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야. 팩토리얼로 얘기하면 몇 팩까지? 2팩토리얼까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조합의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열은 90까지, 조합은 45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토요일까지 과제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열하고 조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앞쪽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뭐 기본 마스터라고 해서 기초 문제들 있잖아. 그거 문제 풀고 그 다음 유형 문제 풀어가면서 토요일날 마무리를 해와야 선생님이 또 문제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기억 끄집어낼 수 있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싫으면 우리 지금 이 프린트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최대한 완벽하게 풀어서 토요일날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랑 다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여기다 하나만 더 보탤까? 방금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칠봐봐. 이거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한 거라고? 얼개 곱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승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n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가다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계속 더 진행해서 1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누구의 계승이라고 불러? n의 계승. 영어로 말하면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지. 맞아?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 수업 때도 말했지만 웬만한 순열 문제는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선생님 말 뻥 아니야. 많은 친구들이 순열 계산 이렇게 해. 선생님도 그렇게 할 거고. 다만 계승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때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1까지 진행해서 n 팩토리얼, n의 계승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실제 순열은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게 정답이잖아. 맞아? 그럼 n팩을 쓰고 싶으면 이 뒤쪽에 추가로 곱한 것만큼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얘들아, npr의 계산은 순열의 계산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런데 내가 이 계산을 팩토리얼을 이용하고 싶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걸 무리하게 숫자를 뒤에다 더 적어서 1까지 진행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n팩이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진짜 순열의 계산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뒤쪽에 쓸데없이 곱한 거 다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잖아. 이 뒤쪽에 보편적인 숫자가 누군데? 여기 바로 옆에 들어온 숫자 누구지? 얘 다음에 와야 되는 숫자 누구게? n-r이죠. 여기서 1 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오는 숫자가 n-r-1, 그 다음 오는 숫자가 n-r-2,
그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1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럼 얘들아, 여기가 누구부터 시작이라고? n-얼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할 거니까 그걸 우리는 누구의 계승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지? n-얼의 계승이라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체 인원수부터 해서 뽑고 있는 인원수까지를 뽑고 있는 개수만큼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계승을 통해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두 가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건 주된 계산은 얘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 거 명심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n팩을 방금 이거라고 했잖아. n팩을 n-얼팩으로 나눈 게 nPR이거든. 그 nPR을 얼팩으로 한 번 더 나눈 게 조합이었던 거니까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거겠지. 맞아요? 자, 진짜 마지막 한마디. 이건 기억할까? 조합에 자주 사용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NC얼과 항상 같은 게 뭐였더라? 기억나는 사람? N명 중에 얼명 뽑는 것과 항상 정답이 같게 나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NC n-얼과 같은 거였죠. 예를 들면 5명 중에 3명 뽑는 것과 5명 중에 2명 뽑는 게 같은 것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지금 몇 명 있다고? 5명이 있어. 그 5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으면 그 즉시 몇 명이 남게 돼? 2명이 남게 되죠. 3명을 뽑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2명이 남는 한 가지가 만들어져. 또 다른 3명을 뽑으면 또 다른 2명이 남게 돼.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5명일 때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과 5명 중에 3명을 뽑고 2명을 남기는 방법이 항상 같게 된다는 거. 그게 조합에서 특히 1학년 과정의 조합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넘기겠어. 순열 문제하고 조합 문제 조금만 보고 잠깐 쉽시다. (1164번) 한번 볼까? 1164번. 한번 문제를 풀어볼래? 지금은 노래 가지고 순열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선생님 색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4명을 뽑겠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 듣는 순서를 고려한다는 건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 4명 뽑아서 순서대로 줄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순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야. 선생님은 계속 누구누구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줄을 세운다는 건 말 안에 그 말 안에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금처럼 노래를 듣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또 뭐 있을까? 순서 정하는 게. 자연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는지 들어가는 숫자의 순서가 중요하게 되는 것처럼 순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야. 그 다양한 표현들이 하나같이 순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인 거고. 전체 곡 몇 곡? 6곡. 6곡 중에 몇 곡을? 4곡을 들을 거예요. 만약에 4곡을 듣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누구를 먼저 듣고 누구를 나중에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제를 보니까 순서가 중요하다잖아.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이 노래를 몇 번째 듣는지, 첫 번째 듣는지, 두 번째 듣는지, 세 번째 들을 건지, 네 번째 들을 건지가 중요하다는 거 보니까 얘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맞아? 그럼 계산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 그랬지. 누구부터 시작해서? 6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곱하기?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지. 이게 정답이야. 지금부터 우리 경우수 복습할 거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짧게나마 더 할 거고 다음 주에도 경우수 계속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또 교재가 배부가 될 건데 경우수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한테 아까 상담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몇몇 학생들한테 말해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원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거든.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한 이유가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생님이 여지껏 학생들 가르쳐오면 이 고1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는 시험에서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거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경우의 수부터 시작할 거고 끝나면 이제 학교 침대 밖에 2차 함수도 또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 할 거고 부등식도 할 거고 시간이 된다면 경우의 수 또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조금 더 문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시험 볼 수 있게 준비를 시킬 거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도 선생님만 그렇게 마음 가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다시 연습을 하다 보면 감이 좀 올라올 거라고. 지금보다 토요일 더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이 해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칠판 한 번 더 봐. 수량 계산하는 방법을 계승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럼 몇 팩을? 6팩을 몇 팩으로 나눠줘도 순열 계산이 가능하다? 분모에 몇 팩 있었지? 식으로 말해봐. n-얼 n-얼 n에서 얼을 뺀 2의 계승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65431이잖아. 여기가 21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약분하면 6544만 남게 된다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주된 계산은 이렇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통 순열 문제를 계산할 때는 얘처럼 계산을 할 건데 혹시나 팩토리얼을 이용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팩토리얼 계승을 통해서 푸는 방법조차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밑에 한 번 더 1166번 한번 시작해볼래? (1166번)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줄 서는 문제랑 같은 내용이구나. 물론 그걸 기차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 이거 한번 선생님 식대로 바꿔서 표현해볼까? 몇 명이 있는 거야? n명이 있는 거야. 몇 명을 뽑는 거게? 맞아, 2명을 뽑아서 그렇지. 이거 얘 말하고 있는 거야. n개의 역 중에서 2개 역을 일단 뽑아. 그런데 n개 역 중에서 2개 역을 뽑는 것만 한다면 당연히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그 뽑힌 2개 역이 그냥 뽑힌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데? 문제 읽어봐. 뽑힌 2개 역 중에 하나는 뭐가 되고?
출발역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도착하는 역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n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2명을 뽑아서 누구를 왼쪽에 세울 거고 누구를 오른쪽에 세울 건지, 누구를 출발역이 되게 할 거고 누구를 도착역이 되게 할 건지를 결정하고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계산은 얘죠.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야 되는 거? 2개만 곱하면 되는. 그 다음 숫자가 누구지? 이게 NP2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몇 가지가 돼야 된다고? 72가지가 되어야 돼. 그럼 연속된 두 자연수 곱해서 72 만드는 게 몇 곱하기 몇이야? 9 곱하기 8이죠? 그래서 n은 9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수녀를 표현하는 걸 선생님은 그냥 줄 세우는 방법으로 줄 세운다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문제라는 게 줄 서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벌써 노래 듣는 순서 나왔지? 그 다음 갑자기 뭐 기차역에 대한 얘기로 수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언어 능력도 필요하지.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줄 서는 거랑 같은 의미의 문장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이 정도만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2차식으로 나올 때 식 하나 알려주고, 1차식으로 나올 때 식 알려주고, 이때 얘하고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 3차식으로 나올 때 나머지 구하는 문제. 교과서에도 있었고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아까 시험 좀 보다 보니까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숫자만 바꿔서 나왔는데 틀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도 겨울방학 때부터 말했어. 이거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시험 보는 순간까지도 이걸 푸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많을 거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 틀린 학생들이 된 거고요. 그것처럼 이 경우의 수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방금 말했듯이 요까지만 요말만 하고 쉬도록 할게. 지금 뭐 기차역에 대한 얘기 나왔지, 노래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는 의미랑 같은 문장이라는 얘기. 맞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 순열조합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거든. 내가 문제는 읽긴 읽었는데 이걸 순열로 풀어야 될지 조합으로 풀어야 될지, 앞쪽에 더 앞쪽으로 넘어간다면 합의 법칙으로 풀어야 될지 고백 법칙으로 풀어야 될지, 덧셈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건지 곱셈으로 푸는 게 맞는 건지, 순서를 중요하게 푸는 게 맞는 건지 순서를 무시하고 푸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경우의 수의 어떤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만 하면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걸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이 말이랑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똑같아. 그렇게 열심히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할 거지만 끝내 이것처럼, 이런 유형처럼 이 경우의 수에서도 그런 문제 해석을 빨리빨리 못하고 조금 늦더라도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하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끝내 해석을 못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이번 시험에서 요거 틀린 학생들 더 주의 깊게 들어.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거 문제. 근데 결국엔 틀리잖아. 심지어는 그 선생님이 했던 유형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조차도 풀어봤었고, 누가 질문해서 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또 틀리는 거야. 이번 기말고사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많아. 근데 그게 또 이제 맘먹고 공부하다 보면 금방입니다. 6월 말 금방 와요. 원래 5월 지나가고 바쁘게 6월 한 달 보내다 보면 뭐 준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말고사 볼 시기가 다가온다고. 그때 이런 상황을 경우의 수에서 만들지 않으려면 당장 오늘하고 토요일날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주까지 논다 쳐.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할 생각으로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합 쪽에 대한 유형 문제 조금 풀고, 어쨌든 과제는 끝까지 낼 거야. 토요일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와봐. 이게 이어폰 모르는 거야? 지금 오래 걸린다, 그치? 내가 지금 이거 봤을 거야. 니나 자, 그 다음 조합 쪽 기초 문제부터 한번 한두 문제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과제하면서 분명히 조금은 도움이 될 테니까 전부 172페이지 볼까? 분명히 어떤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 문제까지는 쉽다고 느껴질 친구들이 있을 테고, 지금 같이 푸는 기초 문제도 아직은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져가지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같이 잘 들어봐. 알고 있는 친구들도 한 번 더 겸손하게 든다고 생각해보고, 1241번으로 한번 해볼까? 1241번 문제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식 설계해볼래? 1241번. 뭐 곱하기 뭐로 진행하면 되나 이거? 5C 3. 그렇지. 5C 3이 맞지. 만약에 플룻 연주자 3명을 뽑아서 그 플룻 연주자 3명이 연주하는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면 5P 3을 했을 거야. A라는 플룻 연주자가 먼저 할지 두 번째 할지 세 번째 할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다면 5P 3으로 진행을 했겠지만, 지금은 플룻 연주자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C3. 같은 방법으로 바이올린 연주자 6명 중에서도 순서 따위 지금 문제 읽고 느껴지는 거 맞지? 절대 순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마저도 지금 계산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해보자. 5C3 계산 어떻게 한다고? 먼저 이걸 순열처럼 생각해서 5P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5P3이면 누구부터 시작해서? 5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3개. 이걸 계산할 때 먼저 5P3부터 들이밀고 그걸 몇 팩으로 나눠라? 몇 팩? 뽑고 있는 수 몇 명? 3명. 얘들아, 이게 3명을 뽑은 다음에 3명을 줄 세운 거야. 그런데 조합이라는 건 3명을 뽑기까지만 하면 돼. 3명 줄 서 있는 건 계산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3명이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3팩까지니까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얘는 이거 누구부터 시작해서?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2개만. 그걸 몇 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다시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외워서 풀 거야. 외워서 풀 건데 여러분들이 외워서 쓰고 있는 그 식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 아니냐, 선생님이. 다시
요걸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이거 몇 명 뽑아서? 2명 뽑아서 뭐 한 거? 줄 세운 거야. 2명 뽑아서 줄 세운 겁니다. 맞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조합이라는 건 2명을 뽑는 것까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명을 줄 세웠던 이 팩으로 나눠줘야지 올바른 조합 계산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이거 계산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경우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죠? 150까지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자. 1243번 시작해볼래? 문제 이해됐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설계를 잘해야 돼. 지금 직업군은 두 종류가 있는 거지. 디자이너랑 모델이 있대. 걔네들 중에서 3명을 뽑을 거고 그 3명을 뽑는 거였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조합으로 끝내면 되겠지만 문제가 지금 원하는 조건이 하나 걸려있죠. 뽑힌 3명의 직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걸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건지를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아서 쉬고 내일 학교에서 학원,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학원 마무리. 선생님 완벽한 거 바라는 거 아니죠? 지금 이미 보니까 머리에서 지워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힘들겠죠? 그래도 힘들어도 토요일까지 한번 마무리 열심히 해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마무리하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까? 의견이 있는 사람 말해볼래? 전체 인원은 몇 명이야? 그렇지. 5 플러스 n명 중에서 3명을 뽑길 바라는 문제였어 원래는. 맞아요? 잘 봐봐.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니? 분제 뭐 들어가야 돼? 누구부터 시작해서? 5 플러스 n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누군데? 이거야. 이게 5 플러스 n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난 뒤에 줄까지 세운 거. 순서까지 고려해서 세우는 걸 말하는 거지.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죠. 3명 뽑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뽑힌 3명의 직업이 어떻게 바란대? 같길 바란대.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인원 5 플러스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3명을 뽑거나 아니면 모델 몇 명 중에서 n명 중에서 3명을 뽑거나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3명을 다 뽑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 각 직업군마다 한 방에 원하는 3명을 다 뽑아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연산을 할 때 얘를 뭐로 바꿀까? 그렇지. 더하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게 66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53 계산 얼마였더라? 그럼 요거 얘 얼마 나와야 되는 거? 56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누구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3개. 그 3개가 선생님이 적은 모양이라는 거 이해돼? 그걸 몇 팩으로 나누자? 3팩으로 나누자.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56이 돼야 된다. 따라서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방정식 풀 때 한 번도 전개한 적 없던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은 자연수인 거 맞아? 심지어는 그 자연수가 연속된 3개의 자연수야. 그치? 그래서 3차 방정식 풀겠다고 전개할 필요 없이 이거 3팩이 얼마지? 56은 몇 곱하기 몇이더라? 그러니까 얘는 56을 8 곱하기 7 여기서 넘어온 곱하기 6으로 바꿔만 줄 수 있다면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n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자연수가 얼마라는 걸? 8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연달아 하나씩 작아지는 3개의 연속된 자연수 곱해서 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8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이거는 기초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잘 해보자고. 필기한 사람들 1245번 고민해볼까? 선생님도 지금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일단 구체적인 설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줄게. 이거 어떤 숫자를 먼저 뽑고 어떤 숫자를 나중에 뽑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문제의 전체적인 풀이는 조합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당연히 맞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해석해내면 되는 거지.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문제를 풀 준비를 할 건지 막무가내로 풀 수는 없어. 그냥 9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3장을 뽑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9C3으로 계산하면 끝나겠지.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9장 중에 3장을 뽑긴 뽑을 건데 뽑힌 3장이 좀 뭐 이렇게 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게 해주기 위한 설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터치가 들어가기 전에 직접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원하는 조건이 뽑힌 3장의 합이 뭐가 되길 바란대? 무슨 수가 되길 바란다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민 들어가지. 3장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조건, 자연수 3개에 대해서 홀수 만드는 조건, 그걸 결정지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지? 장수로 말해봐. 짝수 2장에 홀수 1장이거나 홀수만 3장이거나 맞습니까? 자연수의 덧셈이 홀수가 되거나 짝수가 되는 거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 그 더하고 있는 자연수에 들어있는 홀수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더했을 때 짝수가 되기도 하고 홀수가 되기도 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이 뽑힌 3장 중에 홀수의 개수를 몇 개를 해야 되느냐? 홀수개.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처럼 3장 중에 홀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한 장만 있거나 아니면 3장이 있거나 홀수에 해당하는 숫자의 개수가 홀수개가 있을 때 그 합이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분명히 이해는 하겠지만 스스로 생각 못했다면 나중에도 생각 못한다고 얘기했지. 지금 이 문제의 결정타는 뭐냐? 얘를 했을 때 홀수, 짝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홀수,
짝수 이렇게 되거나 이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을 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했거나 말거나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도 여러분이 경험했겠지만 물론 이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은 아니겠지. 중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분명히 풀어봤는데 막상 하려니 안 풀리는.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맞지. 누군가가 풀어놓은 걸 보고 이해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어. 중요한 게 뭐라고? 너희들이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적기 전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식을 풀어나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해보자. 문제 풀려면 이것도 구분해야 되겠네. 홀수 몇 장이야? 여기 중에 홀수 몇 장? 5장. 짝수 몇 장이니? 홀수는 1, 3, 5, 7, 9, 5장. 짝수는 몇 장? 2, 4, 6, 8, 4장에 있는 거네. 오히려 이거보다 이걸 보고 푸는 게 맞겠어요. 그럼 먼저 얘부터. 홀수 몇 장 중에서? 5장 중에서 먼저 몇 장 뽑고? 한 장 뽑고. 이어서 몇 장 더 뽑아야 돼? 몇 장 뽑아야 돼 우리? 근데 지금 몇 장 뽑았어? 그럼 몇 장 더 뽑아야 되니? 그 뽑혀야 되는 두 장은 누구에서 뽑기로 되어 있는 거야? 짝수 4장 중에 2, 4, 6, 8 중에 두 장을 뽑아내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얼마? 얘는? 이 얼마지? 아닌데? 4 곱하기 3을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한 4 곱하기 3을 2팩으로 나눌 거니까 얼마? 6. 그래서 30까지. 홀수 몇 장 중에서 몇 장 뽑아? 3장 뽑아. 짝수 4장 중에서 몇 장 뽑아? 0장 뽑아. 그럼 5C3은 아까 얼마였더라? 10. 4C0은 얼마예요? 4C0. NC0, NP0, 0 팩토리얼. 전부 다 실제 우리가 내린 정의에 맞진 않아. 순열이라는 건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뽑아. NP0. 조합도 뽑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안 뽑아. NC0. 팩토리얼 계승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어떤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1이 될 때까지 곱하여서 만들어진 수를 계승 또는 팩토리얼로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0팩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맞아? 우리가 순열이든 조합이든 계승이든 정의에 내린 거에 맞게 비교하자면 NP형이나 NC형이나 0팩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산상으로는 그 결과들이 모두 얼마로 계산이 되더라? 1로 계산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 두 개 뭐 해야 되죠? 더 해야 되겠지.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잖아.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정답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마지막은 덧셈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맞겠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도 너희들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푸는 문제 중에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기말고사 전까지 최소한 기말고사 때문에 시험을 망칠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자, 넘겨서 1250번 우리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1250번 읽고 먼저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오늘은 일찍 끝내줄게. 이것도 해석만 잘 된다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 지금 프린트상에는 이게 B 플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방금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잊어버렸을까봐 한마디 한 번 더 말하겠는데 이번 시험 결과를 받고 나서 지금 이 중에도 뭐 전부 다 조금씩 아쉬움은 있겠지. 아쉬움이 없는 시험은 있을 수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그나마 만족스러운 학생이 있을 거고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시험 한 번 치른 것 뿐이니까 이 한 번에 이거 한자성으로 뭐라고 하지? 일희일비라고 하나?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 앞으로 자기가 3년 동안 공부해서 얼마나 더 지금보다 발전할 건지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거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해서 그만둘 필요도 없고 못 봤다고 해서 아쉬울 필요도 없어. 우리한테는 아직도 많은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가볼까? 아이스크림 종류 해석 잘했다면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저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다고? 괜찮아. 맞아, 틀려. 맞지? 맞죠? 혹시 10종류라고 말했을까봐. 포함해서 8종류니까 8가지 있는 거 맞죠? 그지? 그때 몇 개를 고르고 싶대? 5개.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읽고 순서 중요하게 생각할까 말까? 할 필요 없어. 그지? 이 문장 읽고 어느 누구를 먼저 뽑고 누구를 어떤 아이스크림을 나중에 뽑는 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친구들은 없는 거 맞죠? 그러니까 조합이야. 여기까지만 문제를 읽었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지. 계속 칠봐봐. 지금 문제 푼 것 중에 나오지 않았는데 85랑 같은 게 뭐라고 그랬더라? 이것도 같은 거야. 그리고 별 차이는 없겠지만 요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거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조건이 걸렸어. 5가지 고를 건데 그 중에서 앞서 말했던 녹차하고 딸기 아이스크림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가? 그러면 5개를 한 번에 뽑을 게 아니라 먼저 1개를 뽑자. 누구 중에서? 녹차와 딸기 중에서 하나 먼저 뽑자. 녹차가 됐든 딸기가 됐든 하나만 뽑자. 맞아요? 그럼 하나 뽑았어. 몇 개 더 뽑으면 돼? 4개 더 뽑으면 돼. 근데 그 4개는 이제 더 이상 녹차고 딸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몇 종류 남아있더라? 6종류. 남아있는 6종류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4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섣부르게 생각하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자꾸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많다. 왜 많아? 이해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니까 많다. 이 문제를 정말 시험 문제가 됐든 테스트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칠판에 적기 전부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있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선생님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같이 따라와 줄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토요일날 마무리할 거지만 진짜 수업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자고. 알았지? 이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좋은 경험들 됐을 테니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적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고생들 했어. 이거 프린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까지 해와야 돼. 됐어.